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싼 값에 주겠다고 조합원을 모은 뒤 기약 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횡령 등 각종 비리 사건도 적지 않은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원수에게 추천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고 알려진 지역주택조합.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성공의 보증수표로 불리는 곳이 있다고?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 23곳 중 9곳이 여기서 발생했다는데 직접 찾아가 봤다. 집슐랭 흥신소 17번째 공간. 장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특이점: 압도적인 지주택 추진수와 성공률. 출발합니다. 10월 29일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 전용 기준 17억에서 18억을 호가한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주택 성공 사례. 하지만 동작구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상도동 더샵을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프레스티지, 상도 두산 위브 트레지움, 상도 동원 베네스트, 보람의 자이, 상도동 롯데캐슬 파크엘 등 상도동 일대에는 지역주택 조합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주택 성공 사례는 23곳에 불과하지만 그중 9곳이나 동작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 동작구에서 성공한 셈.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해야 하지만 토지 매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 또한 조합 가입 시 탈퇴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동작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앞선 성공 사례들 때문인지 추진 중인 지주택도 많다. 동작구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주택은 총 21곳으로 이 중 2곳은 준공되어 올해 입주까지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3곳이 토지 95% 매입이 끝나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며 11곳이 지구단위 계획 단계를 지났다고. 그렇다면 성공하는 지역주택 조합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성공적인 지주택 사업지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노후주택 밀집지역, 대형 건설사의 참여, 앞선 성공 사례, 시행사의 실적, 높은 토지 확보율. 지주택은 대부분 역세권에서 이뤄진다. 입지가 좋지 않으면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지가 좋고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동작구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곳으로 낙후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다. 지금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길들이 많다. 이처럼 역과 인접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이곳을 개발하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이다. 구릉지 지역이 많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들이 많이 섞여 있는 한편 토지 규모가 작아 재개발, 재건축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 또한 동작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진행되는 이유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추측했다. 대형 건설사의 참여 또한 지주택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수익성과 입지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대형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미매입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동작구에서 입주까지 성공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는 더샵,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가 있었다. 지역주택 사업은 인근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지역 내에 성공 사례가 많은 곳일수록 조합원 모집도 유리하고 지주택이 추진되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성공 실적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실적도 중요한 요인이다. 상우 디벨롭먼트는 동작 하이팰리스 1차 사업계획 승인에 힘입어 동작구에서 하이팰리스 2차, 3차 조합원 모집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토지 매입이 지주택의 성공을 좌우한다.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에서 근무했던 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거나 사업지 면적이 좁아서 매입해야 할 토지가 작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실제로 동작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성공한 아파트와 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통과한 사업지의 공통점은
해당 부지에 넓은 면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큰 면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만 성공한다면 사업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하면 아예 사업이 안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명이랑 협상하는 것보다는 더 편할 수가 있으니까. 지주택 사업에 성공하여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상도동 롯데캐슬 파크L의 경우 지덕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태려건설이 매입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으며 11월 5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도 현대매크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상도 감리교의 부지를 태건건설이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10월 입주를 시작한 보람의 자이 또한 사업 부지의 64.5%를 만민교회 한 곳이 소유해 사업이 비교적 수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동작구의 지주택. 그렇다면 앞으로 동작구에서 진행될 지주택의 전망은? 다만 갈 가능성이 높죠. 서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이 어느 정도 사업 단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업지마다 또 그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 1도양단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사업 승인까지 다 났다라고 하면은 토지 확보 다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경우에는 더 안전하겠죠. 웬만하면 엎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는 지주택 사업.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이 조합원 개인에게 오는 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 가입 이전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오늘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 집슐랭 흥신소팀은 구독자들의 의뢰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제보 바란다. 그럼 이만!